자, 안녕하세요. 이어서 17과 형용사는 소와 시제, 사람, 사물 관계를 봐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형용사 문법이 이제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뭐 형용사별로 어떤 특정한 수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형용사는 사람 좋아하고 사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수라는 건요, 대명사 때도 이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다시 하겠지만 원체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챙겨보는 거예요. 특정 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형용사는 단수를 좋아하고 어떤 거는 복수를 좋아하고요. 어떤 거는 불가산을 좋아하고 어떤 거는 복수나 불가산을 좋아하고 어떤 건 단수나 불가산을 좋아하고 어떤 거는 단복불이 다 되고요. 와, 이게 장난 아니죠. 참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면 좀 약간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 친구한테 예전에 이거를 외워봐라 그랬더니 죽으려고 하더라고.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미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형광펜을 꺼내봐라.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에다 칠해보자라는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어나 어는 이거는 뭐 하나잖아요. 하나. 원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단수 이건 상식이잖아. 그냥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한 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더 니더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이제 개인차가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이더도 단수고 니더도 단수고 이더는 둘 중에 하나고요. 니더는 둘 다 아닌 거죠.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아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어떤 친구는 나는 이것도 어려워. 그럼 얘네들도 일단은 그냥 형광펜 칠해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자신이 생소한 거에다가 칠해 나가는 겁니다. 이치는 각각인데 이게 또 단수, 이건 좀 이해가 된다. 왜? 각각이라는 것은 우리 그런 거죠. 약간 개인적인 느낌이고 각각 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단수 좋아하겠네. 원하고 비슷한 거니까. 에브리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죠. 왜냐면 everybody 그러면 모두들 이런 거니까 every 뭐 room 그럼 모든 방. 근데 이게 개별 것에 초점을 맞춘 말이라서 단수 취급하는 건데 일단은 약간 헷갈렸으면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mplete entire 또 한 단어가 빠졌는데 메모장에다 적을게요. who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hole이라는 거 이것도 뭐 전부의 이런 단어죠. 형용사인데 저런 단어들은 뒤에 단수 혹은 불가산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단수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또 생소하기도 하니까 그래 좋다 이런 거는 형광펜을 칠해 놓자 이렇게 칠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생소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위주로 칠한다.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두 번째 것도 뭐 many 같은 거 복수 당연하니까 칠할 필요 없겠죠. both, several 이런 거 필요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a few 그럼 칠하고 싶죠. 왜? 어가 들어가니까 자꾸 단수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에어컨을 껐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을 거야. 요새 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방에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만족스러워요. 시원하고 설치도 간편하고요. 갑자기 지금 창문형 에어컨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창문형 에어컨 저기 업자님께서 보신다면 하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구독자가 계속 들어서 나중에 되게 영향력이 있게 되면 많이 팔게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ew라는 게 있는데 요새 이렇게 그지근성이 되는지 몰라. 자꾸 주세요 뭐 이러고 있어. 제가 돈 주고 샀어요.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복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는 거 위주로 칠해보는 거야. these 도어는 당연히 복수겠죠. various, numerous, assorted. 근데 두 단어는 익숙하지만 assorted 좀 익숙하지 않죠. 이것도 여러 개가 모아진 것을 assorted라고 불러요. 복수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거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얘가 조심해야 될 게 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단수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a number of, a variety of, a selection of, collection of, array of, range of, series of는 덩어리로 다양한 이란 말이 되면서 복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함정으로 나오죠. one, either, neither, each까지는 단수지만 어부더가 오게 되면 복수가 나오고 동사는 그렇지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런 게 좀 난이도가 있는 패턴인데 몰랐으면 형광펜, 알았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산명사 좋아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정도 몰랐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칠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쌤 기준으로야 뭐 다 아는 거고 내가 이 교재 썼으니까. 저는 이제 칠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칠해보는 거야. 뭐 this, that. 나는 this나 that이 단수랑 쓰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불가산으로 쓰는구나. 그러면 이제 얘는 오히려 불가산명사 이쪽에다 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칠해 나가는 겁니다. A kind of, type of, sort of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이런 애들이 복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런 거 올 자리에 이런 게 오답으로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단수나 불가산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 plenty of 같은 거 처음 보는 친구들 있어요. lots of, a lot of 이런 것들은 복수도 되고 불가산도 되고요. all도 복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불가산도 됩니다. other도 마찬가지. most, enough, some 이런 애들은 복수나 불가산. 다 생소했으면 다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 anymore, 더, 소유격 이런 것들은 단수, 복수, 불가산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몰랐다 그러면 칠해준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한 번 봤다고 외워지겠습니까?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생소한 걸 칠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를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야. 나는 이거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야. 뭐야? 네가 다 알잖아. 에이, 몰라. 너 지워버릴 거야. 그러면서 지울 때는 과감하게 검은색으로 확 지워버리는 거야. 원, 당연히 단수지. 지우세요. 근데 이제 어렵게 칠했던 거는 이거 다 지우면 좀 두렵거든. 그래서 얘는 앞글자 하나만 남겨둬. 앞글자 하나만.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기억이 났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왜? 우리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아는 거를 다 지워 나가는 거야. 그렇지만 아는 것도 조금 한 번 더 시험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앞글자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 난 이건 다 알아 라고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보는데 한 1시간 후에 보셔도 좋고 저녁 때 봐도 좋아요. 이번에는 그래 어떤 게 단수명사 좋아했지 한번 읊어보자 라고 하면서 굳이 확실하게 알았던 것까지 읊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2로 시작한 게 뭐였지? 뭐 every, either, neither, each, 이거 하는 기억 안 나는, 나도 기억 안 난다 이거. 이거 뭐였어요? 그치. complete, entire 하면서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반복해서 시험을 스스로 보게 되면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외워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풀 때 날개를 달 수가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few하고 every 물어봤는데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 뒤에 복수라는 사실을 가지고 바로 그냥 few를 답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문법의 두 번째는 특정 시제와 어울리는 형용사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요 앞에 미래 시제로 딱 얘기를 했는데 형용사도요 부사처럼 당연히 미래 시제 나왔으면 미래 시점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일단 soon은 부사기 때문에 이어를 수식해 줄 수 없고 next, near, last 중에 near, ear라는 말은 아예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일단 1순위로 제껴주고요. next year, last year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will expand라는 말을 했으니까 next year로 연결돼야지만 올바른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next라든가 upcoming 같은 이런 형용사는 자체가 미래적인 어감이라서 미래 시점 부사구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런 것들. 근데 최근, 지난, past 이런 거는 과거 시점 부사구를 만든다. 그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도 나왔던 것 중에 favorable 쓸 거야? 아니면 favorite 쓸 거야? 요거 의미 차이 물어봤어요. 아이고, 새까맣게 되면 안 되는데, 얘는. 자, 형광펜 이쁜 걸로 노란색으로 바꿔봅시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나왔을 때 틀렸단 말이야,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참 어이없이 틀렸어요. 시험에서는 대부분 favorite가 나온 적이 없고 대부분 다 favorable 이게 토익 단어거든. 대부분 이게 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이번 시험도 쉽네 그러면서 거의 0.0001초 만에 favorable 딱 답으로 고르고 넘어갔는데 이게 favorable이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바로 개인 해변이다 이런 식의 문맥이었거든요. 아직도 그 문제 기억이 납니다. 올해 4월달쯤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고 여기 지금 잘못 기입된 건 아닌데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위치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거는 요쪽 칸에다가 위치되는 게 좋아요.
근데 칸 배열이 잘못된 것 같아요. 소소한 오류가 좀 있습니다. 이거 초판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책을 딱 볼 때 오탈자가 한 개라도 나오면 기분 나빠서 그 책을 안 본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가? 물론 오탈자 없는 게 좋은 거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죽을 죄 지금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조금 이런 오류가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 책 찢어버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대신 열심히 무료 강의 찍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목이 쉬려고 그래. 오늘 무료 강의 찍느라고 죽을 것 같아요. 47강을 내가 지금 이거 무료로 만들고 있잖아. 학원 강의 지금 여전히 하면서도 시간 짜투리 시간 막 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좌측하고 우측의 차이점은 좌측은 사람일 때 쓰는 형용사고 사물일 때 쓰는 형용사 가지고 구분을 시켜가면서 시험에서 장난을 많이 치고요. 우측은 예를 들어서 지난이냐 지속되는이냐 이거는 둘 다 사물하고 쓰지만 또 그 안에서 의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의미 구분 형용사 문제라고 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의미 차이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 뭐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 이런 거 뭐 첫 번째로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거야 학생들이. exhausted는 사람이 지친 거거든요. 근데 exhaustive는 뭐 연구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철저한 연구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 다르죠. 그래서 forgettable이라는 것은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 슬로건이 나왔어요. 슬로건이 되게 읽기 쉬운 슬로건이야. 예를 들면 뭐 으쌰 어기여차 으쌰 짜자자 이랬어. 읽기 쉽죠. 도대체 이게 으쌰 짜자자인지 으쌰 어기여차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forgetful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자꾸 까먹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 아무래도 많이 까먹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듯하게 얘기를 해요. 야 있잖아 막 그러면서 아들 그러면서 그게 막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이거 100번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은 내가 가슴이 아파요. 아 그만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왜냐면 사람이 늙어가면서 과거에 묻혀 산다고 하죠. 계속 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현상인데 가슴 아픕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요거 중요하다. 이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그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오늘은 좀 공부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형광펜 꺼내 들고 생소한 거 칠해주고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지우기 그것도 다 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시험지로 바꿔가는 그런 어떤 근데 이제 그런 게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빵꾸 노트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지금 출판사랑 얘기는 중인데 아직 뭐 진보되고 있는 진척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밤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한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3살 먹었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e is 3 years old. 그는 3살이다. 그러면 이게 he's happy 그러면 그는 행복하다. 형용사 자리인데 왜 3 years old라는 말은 3살의라는 말인데 ol드를 저 뒤에다 붙였나. 근데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게 ol드가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럼 형용사가 어떻게 또 3 years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서 또 3 years old가 한꺼번에 3살의라는 말이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이제 비밀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숫자가 포함된 형용사구라고 불러요. 숫자가 포함된 형용사구. 2 meters, 3 inches의 숫자가 이미 들어갔는데 그게 보어로 사용될 때는 그러니까 2 meters 이렇게 그때는 단위에는 여전히 복수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 meters, 3 years 복수형 쓰고 있죠. 3 inches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에 형용사가 붙어서 high, old, long 이런 게 붙어서요. 뭐 3인치 길이에 3살의 2m 높이 이런 게 형성이 됐고요. 그 이제 앞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는 아무리 to가 복수를 할지라도 days라고 하지 않고요. 2 day late라는 형용사가 돼요.
근데 이게 보어로 사용될 때는 2days 써주고 그 다음에 late가 뒤에 붙는 거고요. 설마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올까라고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는 뭐 중요하지 않을 한번 나왔어요. 그게 바로 어떤 표현이었냐면 여기 있었던 바로 이 90 days overdue 했을 때 overdue 부분을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쳐져서 90일 연체된이라는 표현으로 overdue 부분의 어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저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overdue밖에 없는 거죠. 형용사가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 복수 수식해 주려면은 저 단어 자체가 보통 저렇게 뭐 숫자가 포함된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적 형용사, 서술적 형용사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한정적이라는 것은 명사 앞에만 쓰는 애들. 서술적이라는 것은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로 쓰는 애들인데 특히나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certai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얘는 뜻도 달라요. certain이 비동사 뒤에 오면 I am certain, 나는 확실해 이런 거지만 명사 앞에 오게 되면 are certain 뭐 하면서 어떤 뭐 이렇게 어떤이라는 뜻으로 가게 되거든. 그런 것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내가 틀렸었던 그 유명한 문제. 왜 내가 이런 걸 틀렸을까?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자, 관사 있죠? 관사 있고 명사 있고요. 이거 잘 안 적어지네. 관사 있고 명사가 있으면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형용사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죠? 관사 있고 명사 있으면 형용사 자리인데 형용사의 기능이 있는 게 favorite도 있고 favorable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 구분 형용사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형용사 어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머리가 똑같기 때문에 문법 문제인 건데 그러면 뜻을 봐야죠. favorite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가장 좋아하는 컬러, 색깔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특징, 특성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C번은 favorable 이라는 것은 우호적인, 유리한 보통 계약이라던가 뭐 기상 상황, 경제 여건 그런 것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B번으로 갈 것 같은데 주변 문맥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럭산 리조트를 방문했었던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그 가장 좋아하는 특징, 성격, 기능 뭐 그런 게 특징이 뭐냐면 바로 is natural setting, 자연 환경이다. in the mountain, 산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B번이 맞다라는 거. 이건 기출 변형 문제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 뭐 private beach, 그러니까 호텔에서 자기 방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비치랑 연결되는 그 부분이 그 호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다. favorite feature 이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요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거의 수를 보고 푸는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times 일단 복수니까 every부터 탈락이 돼요. 그 다음에 entire도 단수나 불가산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럼 탈락이 됩니다. entire, whole, complete 이런 게 그래요. 그럼 이제 any하고 all이 남았단 말이야. 근데 any는 주로 부정문하고 어울리고요. 단복보를 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로 부정문하고 혹은 의문문하고 쓰고 얘는 언제든지라는 수거를 얘기할 때는 보통 복수로 쓰기보다는 at any time, 언제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at all times라는 수거가 떠올라야 돼. all은 복수나 불가산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고 해석을 해봐도 데몬스트레이션 동안에 엔지니어가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질문들이든지 항상 그래서 at all times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팁으로 하나 더 얘기해 줄 게 있어요. 파트 7에서 이 항상이라는 수거는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오는데 왜 갑자기 파트 5 얘기하다 파트 7 얘기하십니까? 이 토익의 꽃은요 파트 5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무나 못하는 거 그게 바로 파트 7이죠. 해설 강의도 파트 5는 세고 셌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파트 5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저것 해서 다 알려주고 난리가 납니다만 파트 7은 참 잘 못 건드려.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설명해 줄게요. always, at all times.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다음에 뭐 at any time. 뭐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 좀 어려운 게 이제 24 hours, 7 days a week란 이런 표현. 그 다음에
around the clock. 이것도 항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들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시험에서 파트 7에서 잘 나오는 수거가 됩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늦은 시간 현재 시각을 한번 공개할까요? 밤 12시 44분 열심히 무료 강의 찍고 올리고 있습니다. 꼭 47강까지 완강 부탁드리고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